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우리 인사이 선생님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수행평가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 내용들도 뭐 필요하다면은 인사이 클래스의 도입 부분에 하나의 수업 주제를 활용해서 충분히 15분, 20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하나의 어떤 유형에 대해 가지고 실제 자료도 보여주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학교별로 수행평가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수행평가 진행 계획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유형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예,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행평가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특정한 연구과제나 산출물 과제 등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의 전 과정과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결과물 완성 단계 이런 전 과정도 함께 중시해서 평가합니다. 그 각 개인의 그 과정의 어떤 기여도, 참여도 이런 내용들도 다 평가에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어떤 프로젝트 방식의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필요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요청하면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실습입니다. 실험 실습은 뭐 이렇게 보시는 대로 학생들이 직접 실험 실습을 하고 그에 대한 과정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제출된 보고서와 함께 교수가 관찰한 실험 실습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술. 구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과제형이 없어지면은 대단히 어떤 중요시 될 수 있는 수행평가 유형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역시 수준 있는 구술 수행평가를 하려면은 그 이전에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양질의 퀄리티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구술은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여기 뭘 볼 수 있습니까? 학생의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그 루브릭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항목별로 미리 어느 정도 배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 분포가 만점 얼마, 몇 점부터 몇 점 이렇게 척도를 제시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뭐 프랩 글쓰기라든지 생각 스피치 발표라든지 어쨌든 이런 어떤 말하게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인사이트 클래스 어떤 루틴 속에 처음 시작할 때 지난 기간, 뭐 주간이든 격주간이든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을 보지 않고 발표하도록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붙이자면 자기의 생각, 배우고 느낀 점, 또는 계획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하도록 하는 훈련들을 병행하면은 그 아주 좋은 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방법 나오고 있고요. 토익 토론 역시 하면 대단히 중요시 되는 하나의 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토익 토론에서 영향가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방학 때 했던 각 학교의 학교 알림에서 공시하고 있는 교과 진도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교과 진도 계획을 보면은 과목별로 주차별로 그 주간에 배울 내용과 함께 그리고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가 안내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그 교과 진도 계획의 어떤 수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이 토익 토론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토익 토론을 뭐 예를 들어서 4월 둘째 주에 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그 전에 미리 자료 검색, 탐색 그리고 독서를 통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토익 토론은 대단히 중요한 수행평가 유형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뭐 딱 봐도 그죠? 앞으로는 조금 줄 수가 있겠죠. 왜? 과제형에 가장 가까우니까. 어쨌든 수행평가의 유형입니다. 논술, 글쓰기도 많이 강조될 것 같아요. 다만 교실 내에서, 수업 내에서 진행될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찰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최소한 수업에다 집중해라 하고도 연관성이 있겠는데요. 관찰법은 보는 겁니다. 어떤 특정 상황이나 장면을 학생한테 주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 체계를 관찰하는 거죠. 그걸 기록하는 거. 이것도 역시 보면은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방법, 체크리스트 보고 체크하는 거, 또는 어떤 수업에 있어서의 어떤 평정심에 대한 척도, 그리고 비교를 녹화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는 자기평가는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그 교과를 수행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학습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 또는 동료 학생들이 상대방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실제 하는 학교들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과정 수행 평가가 폐지되면은 이제는 교실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평가도 팀 프로젝트로 과정을 해오는 어떤 그런 유형에서 무임승차 같은 게 이제는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 뭐 교육부의 어떤 그 발표가 나기 전부터 자기는 과정 수행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선생님인데 어떻게 했냐라고 자기 얘기하고 있는 독서활동, 읽고 독후감 쓰게 하는 거, 그리고 책을 읽고, 역시도 이게 독해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나오는 인물관계도나 시화를 그리기, 그리고 신화 수필을 읽고 그걸 모방한 작품을 써보게 하는 거, 또는 책을 읽고 인상적인 장면을 그리게 해보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수행평가 취지는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거. 그러면서 선생님은 교실 내 평가를 그 과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도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적으로 어떤 과제형 수행평가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도 이 선생님은 얼마든지 수업 내에서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요즘 이슈가 되는 어떤 그 사전조사 자료 자체를 지금까지는 부모 과제라는 얘기들이 많았던. 무슨 얘기냐, 반려견 인망의 차이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원래 이 과정 수행평가 모든 활동의 취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선생님은 이 기본적인 어떤 사전 지식, 사전 자료 조사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라는 경우에는 해도 상관없죠. 평가 유형만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선생님이 안 한다, 미리 예를 들어서 공지도 안 한다, 또는 교과 진도 계획에 그 내용도 없었다, 그냥 적극적으로 한다. 그 경우에는 평소에 이 클래스 수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말하는 훈련, 논리적 글 쓰는 훈련들을 이렇게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겠지만, 어쨌든 교실 모든 활동할 때 장점은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교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반복되는 대로 이렇게 특히 국어과목 같은 경우에는 주장 글쓰기, 또는 토의 토론 같은 걸 배울 때 이 모든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활동이라고 하는 이 형식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사이트 클래스 내 한다 그러면은 학년 같으면은 그 학년의 어떤 공통적인 과목, 공통 과목의 내용을 해도 되겠고, 학년이 다르다고 하면 사회적 이슈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 교실이 아닌 인사이트 클래스 내에서 이런 글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토론 같은 이런 훈련들을 병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과정 수행평가가 줄어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들은 아무래도 지필고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과제가 주는 순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심지어는 수행평가를 대행해주는 그런 뭐 교육 서비스 사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선생님들의 어떤 예상과 전망은 뭐냐면은 그 수업 시수, 그러니까 주당 수업 시간이 적은 과목들은 아무래도 수행평가 비중이 줄고 지필고사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내용들은 인사이트 클래스 내에서도 실제로 이 전망대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좀 바라보고 그 상황들을 취합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이트 클래스 이제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좀 연기가 됐지만 실제 학교가 시작되면은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해주진 않는다. 다만
학교를 수행평가를 과목별로 취합하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뭐 명분은 우리 인사이트님들이 고민해보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심화학습, 연결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팁을 주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해진 거니까 그 과정 수행평가가 폐지됐다라는 것은 뭐 한편으로는 그 인사이트 클래스의 어떤 방향성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면에서는 장점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 내에 교실 수행평가를 할 때 주의점은 뭐냐? 이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교실 공간에서 수행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 국어 얘기를 하는데 모든 과목 똑같은 것 같아요. 글쓰기 능력 할 때 뭐 아이들이 여기서도 예를 들고 있지만 뭐 언어라든지 뭐 아이들 요즘 얘기하는 뭐 야민 적음이라든지 이런 또 아이들의 속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글쓰기 선거는 뭐 마이너스죠. 그리고 제가 학달자막 가이드북에서 일부러 넣었지만 프랩은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에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인사이트 선생님들이 먼저 이렇게 체화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라면은 그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글쓰기의 템플릿, 말하기 템플릿을 프랩으로 하겠다. 먼저 포인트, 결론을 얘기하고 리전, 그 이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example, 사례를 제시하고 다시 포인트,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 연습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도입부 수업으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최소 서너 시간은 커버를 해야 될 거고 아마 우리 광명 UM에서 수업하고 있는 종혁 씨는 실제로 프랩을 수업에 활용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부분도 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교과 진도계 무슨 얘기냐면은 수행평가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치르는 수행평가가 어떤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교과서는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단원을 보면 꼭 단원 맨 위에 단원별 학습 목표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수행평가는 결국은 이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에 치르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새학기 3단원 학습 목표 국어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면은 주장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의 수행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학기 초에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다는 아닙니다. 그죠? 한 학기 동안 어떤 수행평가를 치를지 수행평가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안내문을 복사해서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게 프레디 인사이트 클래스의 어떤 앞으로 방향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났다 이러면은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학습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선생님입니다. 그죠?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향상이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체크하기 위해서 치른 수행평가에 주장하고 근거 제시 없다. 이러면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하려면은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교사의 출제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걸과 관련해 가지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과목 선택입니다.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파일을 공유하고 싶은데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서울대에서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서울대에 재학 중인 여러 전공에 있는 대학생들이 내가 돌이켜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단 과목을 듣고 이런 준비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기초 주요 교과목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좋아하는 학업 역량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학업 성취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학업 태도,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능력만 건드리는데요. 우리가 학업 성취 부분에서 유일하게 터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과목 선택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부터 2021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2020년에 고3 아이들은 작년에 입시를 치르고 원래 아직까지도 지금 그 추가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시 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첫 번째 대입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50분인데 여기 끊고 다시 한번 후반부 강의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